이 이야기는 한 가정의 지독한 억압 속에서 30년을 참고 살아온 한 여인의 처절한 복수극이자 가장 찬란한 재기록입니다. 30년 동안 제대로 하는 게 하나도 없어. 명절마다 15명의 시댁 식구를 위해 홀로 전을 부치던 그녀, 선영. 그녀에게 돌아온 것은 남편 재원의 거친 손과 새언니가 요리를 못하네요. 비웃는 시누이 미연의 조롱뿐이었습니다. 참고 또 참았던 30년의 세월. 결국 남편의 폭력이 터져나오고 그녀는 결심합니다. 두고 봐. 너희들이 나를 어떻게 대했는지 똑똑히 기억해뒀으니까. 하지만 그녀의 복수는 예상치 못한 곳에서 시작됩니다. 모두가 모인 친척 모임에서 딸이 건넨 핸드폰. 그 안에는 남편의 폭언과 폭력, 시누이의 모욕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죠. 엄마한테 왜 이래요? 놓아줘요. 과연 이 충격적인 폭로가 숨막히던 그녀의 인생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까요? 그리고 그녀는 억압의 사슬을 끊고 잃어버린 자신의 삶을 되찾을 수 있을까요? 오늘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그 전에 잠시 구독과 좋아요로 따뜻한 마음을 나누어 주시면 저희에게 정말 큰 힘이 된답니다. 늘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30해라는 기나긴 세월 동안 억압 속에서 침묵했던 한 여인이 마침내 자신의 삶을 되찾은 통쾌하고 감동적인 기록입니다. 아내 선영 씨에게 명절이란 이름은 지옥과 다름없었습니다. 새벽 5시 남편 재원 씨와 시댁 식구들이 곤히 잠든 시간 선영 씨는 홀로 부엌에서 전을 부치고 있었습니다. 지지직 올라오는 기름 냄새와 함께 무릎과 발목은 욱신거렸지만 차마 손을 멈출 수 없었지요. 오늘 오후면 시누이 미연 씨 가족을 포함한 총 15명의 대가족이 몰려올 예정이었고 모든 음식 준비는 오롯이 선영 씨의 몫이었으니까요. 30년 동안 그래왔듯이 음식의 간이 싱겁다거나 종류가 적다는 등 미연 씨 가족의 온갖 트집을 감당하려면 넉넉하게 준비해야 했어요. 선영 씨는 속으로 한숨을 삼키며 동태전, 호박전, 파전 등 끝없이 전을 팬에 올렸습니다. 이때 잠에서 깬 큰딸 수진 씨가 부스스한 머리로 부엌에 나타났습니다. 엄마, 이렇게 일찍부터 하지 마세요. 아빠는 왜 안 도와드려요? 매번 엄마만 이러시는데. 수진 씨의 목소리에는 어머니에 대한 안타까움과 아버지에 대한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선영 씨는 그저 쓴웃음을 지을 뿐이었습니다. 30해의 결혼 생활 동안 남편에게 기대하는 마음은 이미 오래전에 버렸어요. 재원 씨는 명절 때마다 동생들 앞에서 큰오빠 행세를 하기에 바빴고 그럴 때마다 선영 씨는 더욱 초라해졌습니다. 처음에는 항의도 했었지만 그때마다 돌아오는 것은 차가운 시선과 시집와서 버릇없이 군다는 핀잔뿐이었어요. 침묵하는 것이 저항하는 것보다 훨씬 편하다는 것을 선영 씨는 서서히 깨달았습니다. 오후 2시 시누이 미연 씨 가족들이 요란하게 현관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미연 씨는 상에 차려진 음식들을 훑어보며 비아냥거렸습니다. 어머, 새언니 많이 준비하셨네요. 그런데 전이 좀 두껍지 않아요? 우리 엄마 때는 30명이 와도 혼자서 다 차리셨거든. 그것도 훨씬 맛있게 말이야. 조카 며느리들까지 가세하여 선영 씨의 음식 솜씨를 깎아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선영 씨의 얼굴이 화끈거렸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거실에서는 재원 씨가 평소보다 훨씬 거친 목소리로 선영 씨를 불렀습니다. 야, 선영아, 물 좀 가져와. 과일은 언제 깎아줄 거야? 빨리 좀 해. 느려 터져서 동생들 앞에서 자신의 체면을 세우려는 듯 재원 씨는 선영 씨를 하인처럼 대했습니다. 미연 씨는 이를 보고 키득거리며 말했습니다. 오빠는 참 복이 많으시네. 새언니가 이렇게 잘해주는데. 선영 씨는 부엌에서 손이 떨려 사과 껍질을 두껍게 깎았습니다. 저녁이 되어 시누이 가족들이 떠나고 미연 씨는 마지막까지 독서를 퍼부었습니다. 새언니, 수고 많으셨어요. 다음에는 좀 더 신경 써서 준비해주세요. 선영 씨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고 싶었지만
산더미 같은 설거지가 남아 있었어요. 설거지를 하던 중 기름때가 묻은 팬이 미끄러져 전 접시를 건드렸고 접시가 바닥에 떨어지며 요란한 소리를 냈습니다. 그 소리를 들은 재원 씨가 부엌으로 뛰어왔습니다. 뭐 하는 거야? 하루 종일 뭘 하는 거야? 동생들 앞에서 창피 주고, 이제는 접시까지 깨뜨리고. 재원 씨의 분노는 오늘 하루 미연 씨에게서 받은 스트레스가 폭발한 것 같았습니다. 신경 쓰긴. 30년째 이 모양인데, 뭘 더 신경 써? 재원 씨가 갑자기 선영 씨의 머리채를 잡았습니다. 제대로 해. 제대로 하라고. 선영 씨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아파요. 놓아줘요. 그때 거실에서 달려온 수진 씨와 아들 지훈 씨가 아버지를 말렸습니다. 선영 씨는 벽에 기대선 채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그날 밤 선영 씨는 천장을 바라보며 결심했습니다. 두고 봐. 너희들이 나를 어떻게 대했는지 똑똑히 기억해뒀으니까. 더 이상 당하고만 살 수는 없었습니다. 그날 밤 선영 씨는 머리채가 잡혔던 부위보다 가슴의 상처가 더 깊어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거실에서는 재원 씨가 태연하게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지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한 그 모습에 선영 씨는 더욱 서러웠습니다. 자정을 넘긴 시간 수진 씨와 지훈 씨가 조용히 어머니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두 남매의 표정은 심각했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수진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선영 씨는 괜찮다고 말하려 했지만 목소리가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엄마, 이제 그만하세요. 더 이상 참지 마십시오. 지훈 씨가 침착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수진 씨는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엄마, 이거 보세요. 저희가 다 모았어요. 화면에는 오늘 오후의 끔찍한 상황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재원 씨가 동생들 앞에서 선영 씨에게 반말로 명령하는 장면, 신우이 미연 씨가 음식 솜씨를 비아냥거리는 모습, 그리고 결정적으로 재원 씨가 선영 씨의 머리채를 잡고 흔드는 폭력적인 장면까지 말입니다. 선영 씨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수진 씨를 바라보았습니다. 언제부터 찍었니? 수진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몇 달 전부터요. 아빠가 엄마한테 하는 행동들이 점점 심해지는 것 같아서 저희도 더 이상 지켜볼 수 없었습니다. 영상 속 재원 씨의 모습은 평소의 무뚝뚝함을 벗어던지고 완전히 공격적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선영 씨를 하인처럼 부리면서도 전혀 미안해하지 않는 표정이었지요. 이어 수진 씨는 또 다른 녹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미연 씨가 선영 씨의 음식 솜씨를 깎아내리고 시어머니와 비교하며 조롱하는 대화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어요. 우리 엄마는 30명도 혼자 했는데 새언니는 15명도 버거워하네. 김치맛도 영 아니고 전도 두껍고 오빠가 참 불쌍해. 이런 음식 먹고 사니. 당시에는 그냥 참고 넘겼던 말들이 이렇게 다시 들으니 더욱 서러웠습니다. 눈물이 선영 씨의 눈가에 고였습니다. 엄마, 이제 결정하세요. 저희가 증거도 다 모았습니다. 아빠의 폭력과 시누이들의 괴롭힘까지 모든 게 기록되어 있어요. 수진 씨가 단호한 목소리로 어머니에게 촉구했습니다. 엄마는 잘못한 게 없습니다. 30년 동안 온갖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서도 참아왔잖아요. 지훈 씨도 어머니의 손을 잡으며 힘을 보탰습니다. 엄마, 저희가 이제 다 컸어요. 엄마를 지킬 수 있습니다. 선영 씨는 자식들의 따뜻한 손길과 단단한 목소리에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30년 동안 익숙해진 생활을 바꾼다는 것에 대한 두려움 또한 컸지요. 수진 씨는 어머니에게 영상 속의 선영 씨 모습을 다시 한번 보여주었습니다. 영상 속 선영 씨는 아내가 아니라 존중받지 못하고 사랑받지 못하는 하인에 가까웠습니다. 그날 밤 선영 씨는 처음으로 진지하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결혼 생활을 계속할 이유가 과연 남아있을까요? 그녀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자신을 억압하던 쇠사슬을 끊어낼 때가 왔음을 직감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재원 씨의 조카 결혼식이 있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며칠 전부터 예복을 준비하고 설레는 마음으로 나섰겠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어젯밤 자식들이 보여준 영상과 그들이 건넨 증거가 선영 씨의 머릿속을 계속 맴돌았거든요. 빨리 준비해. 늦겠다. 재원 씨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태연했습니다. 선영 씨의 목에 남은 붉은 자국을 보고도 아무렇지 않은 표정이었지요. 선영 씨는 스카프로 흔적을 가리고 결혼식장으로 향했습니다. 피로 연장에서 친척들은 둥글게 모여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고 선영 씨는 구석에서 조용히 있으려 했지만 미현 씨가 가만두지 않았습니다. 새언니, 음식 솜씨가 예전 같지 않더라고요.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미현 씨는 주변 친척들에게 선영 씨의 험담을 흘리며 그녀를 깎아내렸습니다. 그러게 말이야.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가 그립네. 그때는 며느리도 참 잘했지. 친척들의 수군거림이 점점 커졌고 선영 씨는 화장실에 가고 싶었지만 일어서면 더 주목받을 것 같아 고개를 숙였습니다. 모욕적인 비난이 오가는 순간 수진 씨가 테이블 근처로 다가왔습니다. 수진 씨의 얼굴에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이모,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수진 씨의 직설적인 질문에 미현 씨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친척들 사이에는 어색한 침묵이 흘렀지요. 수진아, 어른들끼리 얘기하는데 끼어들지 마라. 재원 씨가 딸을 제지하려 했지만 수진 씨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아빠도 그렇고 이모들도 그렇고 왜 엄마한테만 그러세요? 엄마가 30년 동안 얼마나 고생하셨는지 모르시나요? 여러분들 눈치 보느라 얼마나 힘들어 하시는지 모르시냐고요. 친척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수진 씨는 핸드폰을 꺼내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어제 아빠가 엄마한테 뭘 했는지도 다 봤어요. 재원 씨가 딸을 막으려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수진 씨가 핸드폰의 재생 버튼을 눌렀거든요. 왜 이래? 제대로 해. 제대로 하라고. 아파요. 놓아줘요. 어젯밤의 그 끔찍한 장면이 피로 연장에 생생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재원 씨가 선영 씨의 머리채를 잡고 흔드는 모습을 본 친척들의 얼굴은 경악으로 일그러졌어요. 세상에, 이게 뭐야? 친척들의 수군거림 속에서 선영 씨는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부끄러웠지만 동시에 숨겨왔던 진실이 만천하에 드러난 것에 통쾌함과 후련함을 느꼈습니다. 이제 아시겠죠? 누가 정말 잘못한 건지. 수진 씨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피로 연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고 친척들은 서둘러 자리를 뜨기 시작했습니다. 이 폭로 사건 이후 집안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재원 씨는 며칠째 입을 다물고 지냈고 미연 씨를 비롯한 시누이들은 연락이 뚝 끊겼습니다. 선영 씨는 마침내 결심을 굳혔습니다. 더 이상 이 생활을 계속할 이유가 없었어요. 그녀는 억압의 사슬을 끊고 자신을 되찾기로 결정했습니다. 피로 연장의 충격적인 폭로 이후 선영 씨는 곧바로 행동에 나섰습니다. 그 주 월요일 오전 수진 씨가 인터넷으로 알아본 가정법 전문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변호사는 생각보다 젊은 여성이었고 친근하게 미소 지으며 선영 씨를 맞이했어요. 안녕하세요. 한지영 씨 맞으시죠? 우선 상황을 자세히 말씀해 주십시오. 선영 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지난 30년의 결혼 생활을 이야기했습니다. 시댁에서의 무시, 남편의 가부장적인 태도, 그리고 최근의 폭력까지 그동안 겪었던 모든 부당함을 털어놓았습니다. 증거가 있으시다고 하셨는데요. 변호사의 말에 선영 씨는 자식들이 찍어둔 영상과 녹음 파일을 내밀었습니다. 변호사는 신중하게 증거들을 살펴봤습니다. 영상을 보는 변호사의 표정이 점점 심각해졌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한 증거입니다. 신체적 폭력과 정신적 학대가 모두 기록되어 있네요. 특히 머리채를 잡고 흔드는 장면은 명백한 폭력입니다. 지속적인 언어 폭력과 모욕적인 행동들 역시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변호사의 확답에 선영 씨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자신이 과민 반응을 보인 것이 아니라 30년 동안 부당한 대우를 받아왔음을 법적으로 확인받는 기분이었어요. 이어 선영 씨는 가장 궁금했던 재산 분할에 대해 물었습니다. 결혼 기간이 30년이니까 기본적으로 재산의 절반은 분할이 원칙입니다. 거기에 남편분의 지속적인 폭력과 학대가 입증되므로 위자료까지 받을 수 있어요. 선영 씨는 귀를 의심했어요. 30년 동안 빈손으로 살아왔다고 생각했는데 법적으로는 절반의 권리가 있다니 말입니다. 집이 공동 명의가 아니더라도 결혼 기간 중에 형성된 재산은 분할 대상이었습니다. 변호사는 이혼 절차, 재산 분할, 위자료, 그리고 앞으로의 생활까지 차근차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었습니다. 혼자 살아갈 수 있을까요? 제가 나이가 50인데. 선영 씨의 마지막 질문에 변호사는 따뜻하게 격려했습니다. 충분히 가능합니다. 재산 분할금과 위자료로 당분간은 생활하실 수 있고 일자리도 찾으실 수 있어요. 요즘은 50대에도 새 출발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사무실을 나서며 선영 씨는 두려움과 함께 새로운 기대감을 느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니 재원 씨가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며칠 전부터 계속 침묵을 지키던 그가 입을 열었습니다. 선영아, 우리 얘기 좀 하자. 그날 일 내가 너무했다. 미안해. 30년 만에 처음 듣는 사과였습니다. 하지만 선영 씨의 마음은 이미 돌아서 있었습니다. 이제 늦었어요. 30년 동안 기다렸는데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하면 뭐해요? 재원 씨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아내가 이렇게 단호하게 나오는 건 처음이었거든요. 그날 밤 선영 씨는 마침내 결심을 굳혔습니다. 이제 이 생활을 끝낼 때가 왔음을 알았어요. 이혼 절차는 선영 씨의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재원 씨가 더 이상 버틸 수 없다고 판단한 모양이었습니다. 피로 연장에서 공개된 영상과 녹음 증거가 너무 확실했기 때문이었지요. 조정 과정에서 재원 씨는 선영 씨의 요구를 대부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석 달 만에 모든 절차가 끝났습니다. 축하해요, 엄마. 수진 씨와 지훈 씨가 법원 앞에서 선영 씨를 힘껏 껴안았습니다. 선영 씨는 해방감과 함께 막막함도 느꼈지만 이제는 온전히 자신만의 삶을 살 수 있다는 사실에 가슴이 벅찼습니다. 이혼이 확정된 후 선영 씨에게는 더욱 통쾌한 순간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전 남편 재원 씨에게 내려진 법적 심판과는 별개로 그는 자신의 탐욕 때문에 스스로 몰락하는 길을 걷고 있었어요. 재원 씨가 다니던 회사에서 그동안의 횡령 사실이 발각된 것입니다. 알고 보니 재원 씨는 몇 년 전부터 회사 돈을 빼돌려 주식 투자를 해왔던 것이지요. 새언니, 큰일 났어요. 신우이 미연 씨가 급하게 선영 씨에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오빠가 회사에서 잘렸어요. 횡령 혐의까지 받고 있다고. 선영 씨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저와는 이미 관계없는 일이에요. 미연 씨의 당황한 목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들려왔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가족인데. 저는 이제 가족이 아니잖아요. 이혼했으니까요. 미연 씨는 평소 같으면 선영 씨가 나서서 재원 씨의 뒷수습을 했을 거라 기대했지만 이제는 상황이 달랐습니다. 더욱 놀라운 소식은 며칠 후에 들려왔습니다. 재원 씨가 빌렸던 대출금과 투자 손실로 인해 살고 있던 집이 경매에 넘어간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그 집에서 재원 씨와 함께 살고 있던 미현 씨 가족도 쫓겨날 위기에 처했지요. 새언니, 제발 도와주세요. 우리가 어디 가서 살아요. 미연 씨가 선영 씨의 작은 원룸 앞까지 찾아와서 울먹였습니다. 선영 씨는 담담하게 미연 씨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동안 저한테 어떻게 하셨는지 기억나세요? 제가 머리채 잡혀서 흔들릴 때 웃으시던 분이 미연 씨잖아요. 미연 씨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자신들의 행동이 모두 기록되어 있다는 걸 잊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건 미안했어요. 정말 미안해요. 미연 씨는 뒤늦게 사과했지만 선영 씨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미안하다고 해서 달라질 건 없어요.
저는 이제 제 인생을 살 거예요. 재원 씨는 회사에서 해고된 후 빈털터리가 되었고 시누이들에게까지 등을 돌려 완전히 외톨이가 되었습니다. 그가 30년 동안 지켜온 가부장적인 권위는 하루아침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선영 씨는 재산 분할금과 위자료로 받은 돈으로 시내 중심가에 작고 깔끔한 원룸을 얻었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오롯이 자신만의 공간을 갖게 된 것이었습니다. 문을 닫고 들어서는 순간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해방감이 그녀를 감쌌습니다. 이곳에는 잔소리도 비난도 폭력도 없었어요. 그날 밤 선영 씨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스스로에게 속삭였습니다. 나도 나만의 방이 생겼구나. 이제야. 그동안 억눌렸던 눈물이 터져나왔지만 그것은 서러움의 눈물이 아닌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안도와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새로운 삶을 준비하던 선영 씨에게 절친한 친구인 박 여사가 찾아왔습니다. 야, 선영아, 뉴스 봤다. 재원이가 완전히 망했더라. 속이 다 시원하다. 그동안 너를 얼마나 무시했는데. 박 여사는 진심으로 선영 씨의 손을 잡고 축하해 주었습니다. 이제 진짜 내 인생을 살아라. 요리학원 어때? 내 솜씨면 충분해. 박 여사의 제안은 선영 씨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30년 동안 가족을 위해 헌신했던 자신의 솜씨가 이제는 자신을 위한 새로운 무기가 될 수 있다는 희망을 보았지요. 다음 날 선영 씨는 용기를 내어 요리학원을 찾아갔습니다. 원장은 선영 씨가 가져온 김치찌개와 나물 반찬을 맛보고는 감탄했습니다. 정말 맛있네요. 이런 집밥을 배우려는 분들이 요즘 얼마나 많은데요. 한지영 선생님 솜씨면 충분히 강사로 활동하실 수 있습니다. 원장의 칭찬에 선영 씨는 가슴이 벅찼습니다. 30년 동안 단 한 번도 인정받지 못했던 자신의 능력이 비로소 세상으로부터 인정을 받은 것입니다. 첫 수업날 학생들의 따뜻한 칭찬에 선영 씨는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선생님, 이 된장찌개 정말 맛있어요. 학생들의 칭찬을 들을 때마다 선영 씨는 자신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에 감격했습니다. 한편 전 남편 재원 씨는 회사에서 해고된 후 빈털터리가 되어 초라한 신세로 전락했습니다. 집은 경매에 넘어갔고 친구들과 시누이들마저 등을 돌렸습니다. 그가 30년 동안 지켜온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사라졌어요. 선영 씨는 더 이상 재원 씨가 어디서 무얼 하는지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에게는 매일 아침 찾아오는 요리 수업과 자신을 따르는 학생들의 눈빛이 더 중요했습니다. 그녀는 생각했습니다. 진짜 복수는 남의 몰락이 아니라 내가 행복해지는 것이었구나. 선영 씨는 서서히 과거의 껍질을 벗고 스스로 빛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요리학원에서 일한 지 6달이 지나자 선영 씨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서툴렀던 강의도 이제는 자신감 넘치게 진행할 수 있었어요. 학생들 사이에서는 한샘이라는 애칭으로 불리며 인기 강사가 되었습니다. 선생님, 오늘도 맛있는 요리 배우러 왔어요. 한샘 수업은 정말 재밌어요. 레시피만 알려주시는 게 아니라 살림의 지혜까지 알려주시거든요. 학생들의 칭찬을 들을 때마다 선영 씨는 가슴이 벅찼습니다. 30년 동안 무시당하며 살았던 그녀가 이제는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어느 날 원장이 밝은 표정으로 선영 씨를 불렀습니다. 한 선생님, 좋은 소식이 있어요. 지역 케이블 방송에서 요리 프로그램을 만들고 싶다고 하는데 한 선생님을 추천하고 싶어요. 선영 씨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저를요? 텔레비전에 나가라고요? 원장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동네 집밥 달인이라는 프로그램인데 평범한 주부들이 만드는 진짜 집밥을 소개하는 거래요. 선영 씨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지만 용기를 내어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방송 촬영 날 선영 씨는 떨렸지만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녀가 가장 자신 있는 김치찌개와 계란말이를 만들었지요. 특별한 재료는 아니었지만
30년의 정성과 경험이 만들어낸 깊은 맛이었습니다. 정말 맛있어요. 이게 바로 엄마 손맛이네요. 방송 PD의 감탄에 선영 씨는 뿌듯했어요. 방송이 나간 후 학원에는 문의 전화가 쏟아졌습니다. 텔레비전에서 본 한지영 선생님 수업을 들을 수 있나요? 집밥 달인 선생님 계시죠? 선영 씨의 수업은 예약이 꽉 찰 정도로 인기를 얻게 되었습니다. 원장은 선영 씨에게 새로운 제안을 했습니다. 한 선생님과 함께 따뜻한 집밥 클래스를 따로 개설하면 어떨까요? 더 많은 사람들에게 선생님의 요리를 알려드리고 싶어요. 선영 씨는 흔쾌히 동의했습니다. 그녀의 경험이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된다는 사실이 너무나 기뻤어요. 몇 주 후 예상치 못한 방문자가 있었습니다. 다름 아닌 전 남편 재원 씨였습니다. 그는 많이 초라해진 모습으로 선영 씨의 원룸을 찾아왔습니다. 선영아, 잠깐 얘기 좀 하자. 나 미안했다. 정말 미안해. 재원 씨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지만 선영 씨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사과는 고맙지만 저는 이제 다른 삶을 살고 있어요. 다시 시작할 수 없을까? 내가 달라졌어. 재원 씨가 간절하게 물었지만 선영 씨는 단호했습니다. 아니에요. 저도 달라졌거든요. 이제는 저를 존중하는 삶만 살 거예요. 사과해 주셔서 고맙지만 돌아갈 생각은 없어요. 재원 씨는 더 이상 말하지 못하고 돌아섰습니다. 선영 씨는 전 남편을 보며 안타까움보다는 홀가분함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과거와 완전히 작별할 수 있었습니다. 선영 씨는 원룸 베란다에서 석양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50의 나이에 새로 시작한 인생이었지만 전혀 늦지 않았다고 느껴졌어요. 오히려 지금이 진짜 자신다운 삶의 시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50, 내 인생이 이제 시작이야. 그녀는 석양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녀의 삶은 억압과 멸시 속에서 벗어나 자신의 의지대로 펼쳐지는 자유로운 무대가 되었습니다. 남편의 몰락에 대한 통쾌함은 이미 오래전에 사라졌고 그 자리는 스스로 쟁취한 행복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녀의 옆에서 가장 든든한 지원군은 자녀들이었습니다. 딸 수진 씨는 직장에 다니면서도 어머니를 자랑스러워했고 아들 지훈 씨는 어머니의 새로운 사업을 도왔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선영 씨는 자신의 삶을 되찾음으로써 자녀들에게 진짜 품격이 무엇인지 가르쳐 줄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재산이나 권위가 아니라 스스로를 존중하고 용기를 내어 부당함에 맞서는 사람을 향한 존중임을 말입니다. 그날 저녁 선영 씨는 가장 행복한 순간을 맞이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고 수진 씨에게서 온 문자 메시지를 보았습니다. 엄마, 오늘 방송 봤어요. 정말 자랑스러워요. 이제야 엄마다운 모습이네요. 사랑해요. 선영 씨는 미소를 지으며 답장을 보냈습니다. 고마워. 엄마는 이제 정말 행복해. 그녀의 눈에는 더 이상 슬픔이나 분노의 그림자가 없었습니다. 오직 밝은 미래에 대한 기대와 희망뿐이었지요. 선영 씨의 이야기는 억압 속에서도 용기를 잃지 않고 자신을 찾아 나서는 여성의 성공적인 재기를 보여줍니다. 진정한 복수는 타인의 몰락이 아니라 자신의 행복을 쟁취하는 데 있음을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가족을 지키기 위해 희생했던 30년의 세월을 딛고 마침내 자신을 지켜주는 사랑으로 채워 넣었습니다. 그녀의 인생은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그녀의 삶은 앞으로 얼마나 더 빛날까요? 그녀의 따뜻한 집밥처럼 그녀의 인생은 앞으로도 많은 이들에게 위로와 희망을 전해줄 것입니다. 늘 귀한 시간을 내어 저희와 함께 해주시는 구독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혹시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댓글로 마음을 전해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한마디가 저희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